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적분 강의 시간입니다. 자, 미적분 강의 네 번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요. 공식을 외워야 되는 파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파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페이지일까요? 네. 12번. 그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12번 82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강의는 원래 찍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연강을 계속 했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이제 7번째 강의, 그러니까 7시간째 때 강의를 이 마지막 수업을 했었는데 엄청 이제 피곤했던 거죠,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 피드백을 해서 보는데 어머, 어쩜 그렇게 계산 실수를 계속 하는지, 제가 이제 중간중간 찾아서, 아니구나 하는데 그게 한 4개, 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파트는 여러분이 맨 처음 배우는 파트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자꾸 틀려? 짜증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1시간 10분짜리 연강이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산 실수를 조금 안 하고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 건데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명을 해주는 개념이 되게 짧아요. 그쵸? 근데 그 짧은 개념을 끊고 여러분이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가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문제 연습을 다 끝내면서 달달달달 외웠는지 제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뒷 단원을 나가는 챕터로 바꾸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배우는 이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증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거는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공식을 외워서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증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동영상 강의를 끄시고 열심히 외운 다음에 저에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야. 그럼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럼 이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다. 자,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은 아니네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섯 번째,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여기가 플러스 빼기 탄젠트 베타라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6가지 공식을 여러분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저한테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다 이제 유도를 해드릴 건데요. 유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끄시고 무조건 외우시고 선생님 저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면 저 혹은 조교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코사예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각은 알파, 베타 모두가 알파, 베타 순서예요. 겁낼 게 없습니다. 근데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 이렇게 가고요. 코사인은 코코, 싸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요. 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 사인이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 반대로 마이너스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이면 위가 플러스고요.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 위가 그대로 마이너스고 부호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맥락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막 무턱대고 정말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이 코사인을 갖고 먼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단위원을 하나를 그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어떤 걸로 증명을 할 거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 삼각함수를 맨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요. 이렇게 배웠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었을 때 자,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이 높이 값은 어떻게 외웠더라? 그쵸?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외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단위원이다. 단위원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1인 아이예요. 단위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세타라고 놨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무슨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될 거야. 왜? R이 1이기 때문에. 그쵸? 이 X좌표가 뭐가 될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왜요? R이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이 아이는 코사인 세타, 뭐가 될 거다? 사인 세타라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요 아이를 기본으로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각을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요만큼의 각을 제가 알파 각이라고 두고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놔볼게요. 얘는 단위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점의 좌표는 뭐인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베타 각을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 이쪽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을 제가 베타 각이다라고 해봤다고 치면 자, 요 점을 제가 Q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코사인 값이고 얘가 사인 값인 건 이해되시죠? 근데 좌표거든요. 코사인 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베타를 쓰시면 돼요. 근데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Y좌표인데 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라는 값에다가 길이가 사인 베타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가 만약에 길이가 2였을 때 좌표를 우리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것처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건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베타각을 그대로 이쯤으로 올려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베타다. 여기가 베타다. 그리고 여기를 R이라는 좌표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는 요만큼의 각이 뭐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각이죠?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자, 봐봐요. 자, 여기서 나는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렇게 놨다고 쳐봐요. 이렇게 된 삼각형 보이세요? 반지름이 1이면서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둘러싸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도 반지름이 1이면서 이렇게 잡고 삼각형을 만들면 요 각도 똑같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론, 여기를 A라고 제가 놓을게요. 얘는 1,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AR이라는 길이랑 여기 AR이라는 길이랑 PQ라는 길이는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곱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식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울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AR의 제곱인 거니까 요거예요. x2 빼기 x1 아시죠? 걔로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그냥 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PQ의 제곱인 거니까 P랑 Q로 했다고 치면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그냥 둘이 같을 거니까 밑에다가 정리를 그냥 해보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베타랑 코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 알고 있는 것이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으니까 그 값은 늘 뭐다? 1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1, 그러니까 2죠. 그럼 이 결과를 여기다 쓸까요? 얘는 2로 묶어줄게요. 왜요? 2 빼기 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를 잘못 썼군요. 또 코사인 제곱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의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죠. 그쵸? 자, 코사인의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둘게요. 이게 이 좌변에 대한 거죠. AR 제곱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하는데, 자, 해볼게요.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베타 빼기 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그쵸? 더하기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도 코사인 제곱 알파하고 사인 제곱 알파를 합치면 1이 돼요. 그쵸? 1.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를 합쳐도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2가 있고 2가 있고 2가 있죠. 그러면은 그 결과를 여기로 또 똑같이 2로 묶어낼게요. 2로 묶어내면 자, 남은 결과가 2가 있으니까 1 분배가 됐어요. 빼기 보이죠? 빼기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위하고 아래식이 똑같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얘랑 얘랑을 이렇게 없앨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를 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그럼 여기 보면 남은 게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워낙 길어요, 식이.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랑 여기는 1 마이너스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1은 없앱시다.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플러스 여기가 뭐가 되면 될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아, 드디어 나왔나요? 그래서 결론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싸고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정령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를 유도를 묻는 문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알려줄 수는 없잖아. 무조건 야, 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외워. 이럴 수 없으니까 저는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은 이거를 굳이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는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코코사사고, 자, 가운데에 빼기로 처리가 되는구나를 먼저 외웠어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긴 지울게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저 아이를 갖고 나머지는 같이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이거죠.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다시 써보면 코코사사, 코 마이너스 사인데요. 이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겠다. 그러면 넣어볼까요? 코사인의 알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 i는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이렇게 두고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그 전 시간에 복습하는 시간에서 음각 처리하는 방법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음각이 없어지고 사인과 탄젠트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튀어나온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니까 코사인 베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인 거죠.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을 때 뭐로 바뀐다? 플러스 값으로 바뀐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통해서 이 친구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적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를 이용해서 사인은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거 있죠. 자, 아가들 보면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이용하는 거 느껴지세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복습 차원에서 말해준 적 있죠. 자, 2분의 홀수 파이예요. 2분의 홀수 파이면 코사인은 뭐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i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위치는 여기가 1사분면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 사, 탄, 코라서 모든 i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양수로 옮겨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i를 이용을 해서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 코사인에 이렇게 놔볼게요. 2분의 파이 빼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i가 있다고 쳐볼게요.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자, 보세요. 2분의 파이인 거니까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부호는 1사분면에 가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i를 이용해서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야지 이게 바로 컨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i를 조금만 더 조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얘를 먼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베타로 둘게요. 이렇게. 그럼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빼기 베타니까 원래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요거 이용할 거예요. 코코사사로. 이해되셨죠? 그럼 증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먼저 써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코코사사예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코코사사. 이건 이미 증명이 끝난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코사인은 뭐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는 사인 알파. 여기는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플러스 얘는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 사인 뭐다? 베타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결론.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뭐예요? 사코 코사. 그쵸? 사코 코사 이렇게 되고 플러스일 때 그대로 플러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번 방법인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방법까지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이제 2번 하면 되겠죠. 자, 2번은 어떤 걸까? 똑같은 방법이야.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느끼기에 이거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안 해준다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외워보자. 자, 말해봐봐. 어떤 거죠? 사, 코 플러스 코, 사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그쵸? 이 아이를 이번에는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 값으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얘랑 똑같죠? 베타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 보겠다?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해볼까요? 여기도 자, 사인 알파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이렇게 될 거고요. 베타 자리에 뭐예요? 마이너스 베타 사인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할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각 처리할 때 코사인은 없어진다. 사인과 탄젠트는 앞으로 넘어간다. 이해되셨죠? 익숙해지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두려운 거죠. 사인 알파고 음각 없어진다 그랬죠? 코사인 베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알파고 사인은 음각을 없애고 싶으면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부호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다? 바뀌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증명을 끝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탄젠트는 어떻게 할까요? 탄젠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원래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했던 이 아이랑 이 아이를 갖고 증명을 할 건데요. 5번하고 6번하고는 방법이 똑같은 거니까 5번만 증명을 해볼게요. 자, 보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코사인은 코코 싸싸 플러스이면 가운데는 마이너스. 그쵸? 그럼 이제 해볼게요. 코 마이너스 싸 그 다음에 사인은 싸코 코싸 부호는 그대로. 그래서 싸 코 플러스 코 싸 이렇게 됐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항을 똑같은 값으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모든 항을 나눠줄게요. 저 아이로 모든 분모도 분자도 모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이 아이는 1 빼기 여기가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베타라고 해보세요. 그럼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인 거니까 뭐로 바뀝니까? 그렇죠. 탄젠트 알파로 바뀌고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인 거니까 곱하기 뭐로 바뀐 거란 얘기야. 탄젠트 베타 값으로 바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베타는 약분되면서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만 남으니까 탄젠트 알파 값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얘로 나눠주는 거니까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가 약분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서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뭐가 된다? 탄젠트 베타 값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가 플러스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로 분리가 되는데 가운데가 더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더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다? 빼기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도 증명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다? 증명하는 과정보다 증명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증명의 결과를 반드시 외우도록 한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삼각함수의 합성하고 원래 이제 삼각함 배각공식, 반각공식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시험에서 교과서에서 좀 빠졌던 파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는 않거든요. 학교에서 여기 부분을 다루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되게 땡큐인데
다루겠다라고 말한 학교들도 있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되게 빨리 풀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는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저희가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언제 써먹나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울 때요. 특수각이라고 해서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값을. 근데 여러분 사인 75도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이런 거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각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사인 75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특수한 경우인 30도랑 몇 도로 45도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수각과 특수각의 합이나 차로 이루어지는 각 같은 거를 우리는 이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야? 사코 코사니까 사인 몇 도? 30도 사코 부호 더하기 그대로 코 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더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45도인 2분의 루트 2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사인 75도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아가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15도 같은 경우는 뭘로 구하면 좋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코사인 60도랑요 45도를 뺄래요. 가능하죠. 뭐를 이용해서? 자, 4번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각들 30도, 45도, 60도, 90도처럼 이미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을 알고 있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런 특수한 각들을 더하고 빼고 했을 때 나오는 값 실제로는 특수각이 아닌 15도라든가 75도라든가 또 105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아이들의 값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계산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는 거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할 건데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 넘겨서 19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쪽을 보면 198쪽이 아니라 198번. 여기 연습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198번. (198번을) 보면 제1사분면의 각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사인 알파는 뭐였다? 3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뭐는 베타는 5분의 3일 때 1사분면이래요. 첫 번째,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세 번째,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것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뭘 구하면 될까요? 코사인 알파 값도 구해 놓으시고요. 탄젠트 알파 값도 구해 놓으세요. 얘는 사인 베타 값 구해 놓으시고 탄젠트 베타 값도 구해 놓읍시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자, 우리 옛날에 1사분면의 각인 거니까 여기다 대충 두세요. 여기가 X축, 여기가 무슨 축? Y축이면서 이 동경이 여기 위치한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파를 먼저 이렇게 놔보면 사인은 빗변분의 뭐인 거예요? 높이죠. 그러면 여기가 빗변이 3이면 높이가 1이었겠구나 라고 두라 이건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3분의 2 루트 2 값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이 높인 거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2 루트 2분의 1 값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이번에는 뭐 할까요? 코사인 베타 한번 보자 이거죠. 코사인 베타는
똑같이 뭐 대충 이렇게 놔볼까요? 똑같이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 여기를 똑같이 베타라고 둘게요. 그럼 코사인 베타는 5분의 여기가 3이래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수네요. 여기를 뭐라고 두면 될까요? 4라고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인 베타는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인 거니까 5분의 4. 탄젠트 베타는 밑변분의 높이인 거니까 뭐예요? 3분의 4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얘네들은 모두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싸, 코, 코싸. 그쵸? 그러면 싸, 코, 플러스 코, 싸. 이렇게 하면 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네요. 코코, 싸싸.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연결할게요. 그쵸? 코코. 코코. 그쵸? 3분의 2 루트 2. 코코. 그 다음에 플러스 싸싸. 그러면은 3분의 1하고 5분의 4 이렇게 해주면 끝이겠네요. 그쵸?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2 루트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그 다음에 2 루트 2분의 1 더하기 뭐다? 3분의 4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워야 되겠죠. 그쵸? 외워야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202번 대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유형 4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요. 거기는 이제 풀이에다가 빨간색 펜을 들고 필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두 직선을 이루는 각 이렇게 둘게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1참수가 있어. 자, 여러분 파란색 펜으로 필기하세요. 1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i였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자, 요만큼을 제가 세타라고 놨을 때 이 세타를 뭐라고 말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 이쪽이 뭐예요? 음의 방향과 이르는 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써볼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걔를 세타라고 놨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이랬을 때 요 값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탄젠트 세타 값은 여기로 치면 여기가 세타거든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가들 밑변분의 높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가 되는 걸까요? 평균 변화율. 다르게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 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말이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뒀을 때 탄젠트 세타 값을 줬다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 값을 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친다면 얘는 뭘까요? 탄젠트 뭐가? 세타는 뭐가 된다는 거야? m 값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원래 배우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걸 갖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가들 이렇게 다 필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고 하나는 직선을 이렇게 두고요. 하나는 어떻게 둘까요? 어떻게 둘까요? 이런 식으로 둘까요? 이런 식으로 둘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중에서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넣어볼게요. 왜냐면 이건 둔각이죠.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그럼 아가들 예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것은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탄젠트 값이든 모두 양의 값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그랬을 때 이 탄젠트 세타 값을 물어본다고 쳐봐. 이렇게 됐을 때 이 탄젠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 1번의 직선을 L이라는 직선이라고 놓을게요. 이게 L이에요. 그때 이 L을 Y는 AX 더하기 B였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요만큼의 각을 제가 알파각 이렇게 두면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는 직선의 기울김으로 A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요만큼의 직선 여기를 K라는 직선으로 놔볼게요. 그랬을 때 이 K라는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두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여기를 베타라고 두면 자 탄젠트 베타 값은 1차 함수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인 M 값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된 삼각형 보이세요? 오케이? 요 삼각형에서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여기도 세타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 얘가 한 외곽이죠. 그쵸? 외곽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알고 싶으면 탄젠트 세타라는 각은 여기서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타 빼기 알파 각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젠트의 베타 빼기 알파 각이다라고 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탄젠트 세타 값을 알고 싶다는 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얘를 이용해서 풀란 얘기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랑 베타 값은 그 주어진 직선의 무엇을 통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결론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그쵸? 탄젠트 뭐예요?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해. 근데 탄젠트 알파하고 베타는 어차피 1차 함수의 기울기고 1차 함수의 값을 줄 거니까 기울기로 표현할게요. A 곱하기 M에다가 뭐가 돼요? 베타가 큰 거죠? M 빼기 A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애초 이 세타가 무슨 각이라 그랬어요? 예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내가 A 빼기 M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결과에다 무슨 값을 씌워주면 돼요?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A에서 M을 빼도 양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이게 공식이에요. 얘가 두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1 플러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고 분의 두 직선의 기울기의 차의 절대값이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어본다면. 근데 선생님은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외워야 될 것이 많은데.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는데 아직 필기가 안 끝난 사람들은 스톱을 하시고 필기를 마저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저는 필기를 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202번을 보면 첫 번째 두 직선 y는 2x 빼기 1이래요. 직선을 두 개를 줬어요. 여기만 지워볼까? 직선을 두 개를 줬어. 첫 번째는 y는 2x 빼기 1을 줬고요. 하나는 y는 뭐를 준 거야?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탄젠트 알파가 2고 탄젠트 베타가 뭐였다? 3분의 1이었구나.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다는 것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뭐가 더 커요? 각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뭐인 거야? 똑같이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에 2 빼기 3분의 1이다라고 여기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결과를 보면 얘는 3분의 5, 얘는 3분의 2 빼기 3분의 5네요. 기울기가 1이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각이네요. 그럼 세타는 뭐가 될까? 45도, 4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데요. 자, 공식이 외워지면 외우면 되지만 원리가 저렇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06번 가보도록 할게요. 206번 지울게요.
자,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씨의 길이는 4cm, BC는 8이고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AD, 여기가 D인데 길이를 반토막에 쓰니까 제가 2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ABD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요 I도 여기를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선생님이 X축이라고 두고 여기를 이렇게 무슨 축이라고 놔볼까? Y축이라고 놨을 때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관련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요만큼, 이렇게 된 이 아이의 기울기 요만큼을 알파라고 둘게요. 그리고 요만큼을 각을 베타라고 두면은요. 오케이?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똑같이 탄젠트의 뭐가 될 거다?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각각 탄젠트 알파 값하고 탄젠트 베타 값, 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탄젠트 알파는 요만큼이죠. 그럼 이 빨간색 함수니까 이렇게 됐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거니까 8분의 4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인 거니까 8분의 2다. 그래서 답은 뭐다? 4분의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결론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1?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2분의 1 빼기 몇 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 값이다. 두 직선이 이루는 똑같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탄젠트 세타 값을 묻는 거. 삼각형의 덧셈 정리에서 탄젠트를 이용한 활용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 연습을 하실 겁니다. 아직 우리가 챕터가 안 끝났거든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우리는 뭐가 남아있냐면 이 덧셈 정리를 좀 더 활용한 대각 공식하고 반각 공식이 남아있고요. 얘는 외우면 조금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하는 것으로는 모의고사가 안 나올 거예요. 대각 공식하고 반각 공식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를 알고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에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각 공식, 반각 공식, 그럼 삼각함수의 합성까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